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민주당 국가 정상화를 내걸고 각종 개혁 입법을 예고했고요.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막겠다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을 덮친 가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대책은 뭔지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기국회 개회식이 내일 열립니다. 인사청문회부터 대정부 질문 등등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쟁점 법안들의 입법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기국회를 앞둔 각 당의 각오는 어떨까요?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을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 일념을 담아서 구호제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똘 뭉쳐 성공하자. 고민하다 해결하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이나 특검법 개정안,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을 했어요.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서 두 번째 정기국회인데 이번 정기국회는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그 윤석열 전 정권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체제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여야가 뒤바뀐 상태에서 치르는 첫 정기국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 특히 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 검찰의 이 개혁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법안들, 뭐 한 200여 개의 법안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첫 번째 예산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예산도 처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정을 100일 동안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민주당의 의원들 워크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고, 또 특히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그 검찰 개혁, 또 언론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부분도 정기국회 중에 빨리 끝내자. 여기에 합의가 모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연찬회 구호도 똘똘 뭉쳐 성공하자입니다. 그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할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요. 장내 장외 여론전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정기국회 임하는 어떤 각오나 일념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정기국회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 입법 독주,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약에 개혁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어느 것 하나 지금 이제 환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용상 다 막아야 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막아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또 이제 그 예산안이 이번에 이제 또 통과되는 그런 시점인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게 이번에 특활비 관련해서 작년에 얼마나 민주당에서 야당인 시절에 뭐 대통령실 특활비 정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영원으로 전액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소리 소문 없이 다 특활비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권을 하면 우리는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정말 뭐 우리 편은 괜찮고 너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독주 정말 다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또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정말로 반드시 이게 지명 철회되어야 될 만큼 정말 잘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마 이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막말 논란, 그리고 또 천안함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그런 시각이라든지 뭐 북한을 방문해서 그 땅에 뭐
입맞춤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뭐 북 그런 논란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인물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부 장관으로 세운다라는 게 이 정부의 인사 시스템 정말로 망가졌다. 그래서 저희 집권 여당에 대비해서 야당이 할 일이 정말로 많다. 그래서 힘을 뭉쳐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대치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SNS를 통해서 정기국회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의원들께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제안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 때 모두가 한복을 입고 등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캐대헌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한복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세계인들에게 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면 정치적 함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이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이 극한의 대립적 상황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음으로써 나름의 그래도 좀 공통점을 찾고 이 가운데에서 정기국회를 통해서 여야가 뭔가 이 손을 잡을 수 있는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정치적 함의도 담고 있는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그 모든 의원님들이 뭐 공의에 동참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에서 제안하신 거라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야당에서는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것도 또한 그 우원식 의장의 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가. 이제 본인이 평소에 이제 한복을 많이 즐겨 입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기국회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원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한복을 입는 그런 풍경을 조금 이제 내가 만들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진정한 협치는 이런 보여주기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진정한 메시지가 통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제 곧 또 전승절에 또 이제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벤트성으로 내가 좀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뭐 한복을 입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냈다. 이런 좀 뭔가를 과제 뭐 이렇게 수행을 했다. 이런 걸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협치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협치는 정말 만약에 리더라면 다 같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통 한복 얼마나 아름답고 알리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런 부분을 뭐 입자라고 한다고 다 따라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뭐 야당에서는 의장단만 입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절충안을 냈다고 하는데 내일 개회식이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핵심 법안을 놓고 이 당정에 파열음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개혁 신중론을 펼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서 민주당 강경파 일부에선 불쾌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성호 법무장관 갈등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기관 상호간에 견제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검찰은 일단 헌법상의 검찰총장 임명된 관련 규정들이 있고 유연적인 문제를 또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견 없습니다.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네, 친명계 좌장이기도 한 정성호 장관이 한 발 물러섰는데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갈등이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보지 않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봉합이다 이런 표현도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파열음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듯이 이견은 없다라는 부분이 처음부터 명확했다. 특히 이 검찰에 대한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다른 이견들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이 후퇴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지금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앞으로 공론화되고 이것이 그 모여가는 과정 속에서 실효적인 부분까지 담보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개혁의 어떤 시동을 걸었다라는 것, 개혁을 해냈다라는 것에만 방점을 찍힐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이 성공에 이르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개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거나 혼란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니 그런 의견들을 당에서 잘 수렴하시고 앞으로 법안에 담아주십사라는 것이 아마 정성호 장관의 뜻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성호 장관과 당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냐,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관련해 민주당에서 오늘 또 하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란 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습니다. 내란 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쥐기현은 왜 아직까지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는 겁니까?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 이후에 전현희 의원실에서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 발언 내용 중에서 정정사항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란특별법의 신속 추진이 아니라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 추진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 핵심이 결국에는 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주말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강조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주말이면서 또 내일부터 이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오늘 기자회견이 그 주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그 내란특검에 대한 그러니까 세 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장안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특검법에는 두 가지가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세 개 특검법에 공이 들어 있는 건데 인력을 하나 보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특검의 어떤 수사 기한을 좀 연장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에 지금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자명해 보이긴 해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공세 수위를 더 높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지금의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한덕수 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각 사유가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다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확실한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린 법원 그리고 또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오는 계속 그 지귀현 판사 이름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재판부도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 특검이다. 그리고 또 정치 이제 재판을 하겠다. 이런 속내를 정말 고스란히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참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비단 이제 뭐 내란 특검, 뭐 국민의힘을 조여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비단 국민들에게도 뭐 저희 SNS를 보면 다 그걸 뭐 검열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저희가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맞지 않으면 뭐 유튜브에 대한 뭐 손해배상을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정말로 민주당 마음대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권 분립, 저희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반드시 정말 지켜낼 것이다, 막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도부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 재판부를 설치합니다. 현행 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것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요. 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단언해서 말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았는데 박수현 대변인은요. 논의된 게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이견이 나오는 엇박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누가 이제 각본을 짰는지 정말로 각본 잘못 짰다 이렇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정대가 정말로 지금처럼 하나인 때가 없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실은 이제 뭐 화합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조금 더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법사위 간사인 그 김용민 의원은 아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즉시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은 다 말살돼야 된다, 저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시끄럽게 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너무나 불협화음이다. 보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결국은 뭐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아까 전에 그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당이 이제 입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결국은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내란 특별재판부는 당연히 또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쇼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하나의 전략을 세워서 이제는 가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 내란 특별법을 상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여권 내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온도차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여권 내에서도 지금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물론 일부 의원님께서 계속 이 필요성을 주장하시고 이 필요성이 더 커져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직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냐. 좀 전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별재판부의 그 설치 필요성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이 재판들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지금 지규현 판사 실명이 자꾸 거론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풀어주는 데 역할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번 연속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매우 재판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벌써 넉 달도 넘게 전에 그 접대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윤리감찰단인가요? 거기까지 조사를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조사를 언제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그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수석 최고위원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2030 남성 극우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낳았던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SNS에 2030 남성의 극우화에 대한 기사를 공유해서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조국 원장의 2030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2030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2030의 길을 이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포획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20, 30대가 왜 극우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20, 30대 남성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자, 조국 원장이 그럼 SNS에 어떤 기사를 공유했냐 보여드리면 서울에 거주하는 경제적인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20대 남성 3명 중에 1명은 극우다. 이런 취지의 기사들입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2030 남성의 극우화가 실제로 존재하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30 남성을 갈라치기 한다. 이런 비판을 조국 원장이 왕왕 받아왔습니다. 이런 기사를 공유를 하면 논란이 있을 것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도 이 시점에 이 기사를 공유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조국 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공감 능력이 정말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유는 지금 2030 남성이 이제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국 그 전 장관이 극우화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2030 청년들에 대해서 극우화 됐다라고 한다면 본인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2030 청년들에게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정말 사회적으로 뭐 올라간 그런 사다리 같은 것도 마련되지 않아서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2030 청년들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그런 지점을 조국은 정말 모르는가 이런 부분을 반문하고 싶은 게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이게 표창장 위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의대를 보내고 뭐 변호사를 시키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근데 밖에서는 여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붕어, 가재, 개구리가 돼도 좋다. 용이 되지 않아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지지를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정말 그 응원을 정말 보냈는데 지지를 보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위선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비판하는 그런 2030 청년들에게 이게 극우라고 이렇게 씌운다라고 한다면 극우의 정의를 정말 다시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우의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는 극우라고 한다면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정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2030 청년들 그런 분들을 극우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조국 원장의 논리대로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 청년이 극우라면 딸인 조미 씨도 극우냐 이렇게 직격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그 주장을 하실 때 그 주장을 좀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금 조국 원장께서 공유한 그 인터뷰 기사가 뭐 그 미국의 그 우리 그 교수 한 분이 이런 주장을 이제 조사를 하려고 발표했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이 과연 학문적으로 충분하게 검증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좀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 20대가 보수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수화라는 것하고 극우라는 것은 상당한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서울에 살면서 약간 경제적으로 그 상층에 있으면 다 극우가 되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은 저는 그러면 그 어떤 대안적
그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내놓으셨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젊은 층들이 왜 극우화가 되어 가는지 또는 보수화가 되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어떤 사회적 갈등이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결론을 해답을 찾아내는데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같이 했다면 아마도 이러한 비판은 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조국 원장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지 세보니까 보름 남짓 지났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 2주 동안 올린 SNS 글이 77건입니다.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발목 잡기 아니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죽했으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번 특별 사면의 최대 피해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부터 대통령은 이 사면을 정치적으로 하신 것이고 그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지만 이제부터 이 조국 전 대표가 본인에게 지어지는 어떤 모든 비판, 비난, 또는 칭찬, 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국 전 대표의 몫으로 온전하게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제 조국 전 대표가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든 아니면 유튜브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그 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던 그것들은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의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하실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이 무슨 범 여권 전체에 많은 큰 부담으로 지금 당장은 지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들 속에서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초반에 일부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국 원장은 모레 포항에서 북콘서트를 열 예정인데요. 이 조국 원장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이제 피해자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제 곧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속내,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지방선거를 이제 겨냥해서 이제 북콘서트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박지원 의원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탐대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들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사면을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여론이 악화될 것을 다 이제 보면서도 견제하면서도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사면을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또 조국 원장에게 조금 그만 좀 자중해라. 이게 호남표 갈라가는 게 이게 꼭 조국에게 이득이 될 거냐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북콘서트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마 또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세를 몰아서 아마 민주당의 대척점에 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뭄으로 강릉이 지금 초비상 상태입니다. 주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결국 오늘 기준 15%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강릉 상황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수지 계속 만들어서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이 졸졸졸 나오니까 이 세탁기 물 쌓이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샴푸할 때 단수되면 물이 안 나오니까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될까 봐.
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을 직접 방문한 뒤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를 했습니다. 재난사태가 선포가 되면 어떤 조치들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재난사태가 선포가 되면은 일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재난사태 선포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인력, 장비, 그다음에 물자 동원, 뭐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 소집 등 모든 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강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식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릉 주민들 불편함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그 제한 식수라든지 물을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피해도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잘 이제 대책이 마련돼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